무대가 엄청 여기 행사장이 크네요. 걸어오는데 굉장히 스피드를 내고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귀여워가지고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인천 부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함께 뵙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마음이 놓이네요.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행사에 또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지 않냐고 사회자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진이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저거 돌아다니는데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얼굴을 다 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와 NRC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전 시간에 두 타입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주력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어떤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유,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NRC라는 이 회사의 비전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뭐 앞에서 어떻게 수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이에요. 이 회사의 계획. 이걸 진짜 내가 현실로 받아내려면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촬영도 안 해요. 굉장히 숨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강의를 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 사업을 한 지는 이제 올해 12년 차가 됐고요. 제가 20살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31살이 됐죠. 적으시면 안 돼요. 틀렸어요. 사실은 29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그렇게 됐죠. 제가 제 컨벤션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29에 시작해서 12년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29 더하기 12를 한다. 그 제 나이가 원래 끝자리가 0이거든요? 근데 다 하나인 줄 알더라고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한 살이 더 많은지 아시더라고요. 이 사업 하기 전에는 게임 회사를 다녔고요. NC소프트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회사가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온라인 게임 중에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 회사에서 평범하게 그냥 직장을 다니던 직장이었고요. 정보를 주신 분은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김길성 그룹장님이 저희 친오빠입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들었고요. 원래는 이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회사를 다니고 오빠가 맥도날드라는 곳에서 부지점장님으로 계셨는데 거기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시겠다고 할 때 그 자영업을 그냥 따라서 같이 해야겠다. 왜냐면 저희는 좀 친하거든요. 좀 현실 남매랑 조금 다르게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오빠 하는 데서 좀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쯤에 이 사업을 오빠가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먼저. 그래서 저한테 뭐 이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 나이가 29이었잖아요. 그럼 29년 동안 저를 봤을 때 제가 막 사업자처럼 보였을까요? 얘가 하면 얘가 대단하게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오빠의 소비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마케팅을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니 지금 핸드폰 쓰고 있지 않냐. 너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너를 개통시킨 이름 모를 사람님이 매달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나한테 바꿔주면 그 수수료를 오빠가 가져간다. 근데 너도 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민할 게 없잖아. 내가 뭐 SK텔레콤의 VVIP야. 뭐 이런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가족이 이걸 한다는데 꼭 NRC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BHC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럼 이제 난 치킨 뭐 먹어야 돼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거 교촌이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못하는 거지. 뒤에서 먹더라도. 그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아빠가 SK텔레콤을 차렸어도 어디 거 써야 돼요? 아빠 거 써줘야 되는 거지. 당연히 아빠의 소비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바꿔서 써줬더니 요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싸다 하다가 요런 자리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사업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이 축하를 받을 일이 있대요. 그래서 와서 축하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좀 친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친해요. 1박 2일까지 쫓아남에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축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면 축하 바로 하던가요? 혹시 오늘 축하 때문에 오신 분 계세요? 축하했죠? 있죠? 근데 축하를 바로 안 하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쭉 들으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쓰고 있으니까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행사가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오빠한테 이거 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뭐라 그랬을까요? 해? 이러고서 되게 쿨해요.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쿨해.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온 가족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마케팅 쪽에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마케팅을 이해하니까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29살이 들었을 때도 이걸 딱 들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강의죠. 제 강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아무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그거 들으셨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 그래 다음 반찬은 뭐지? 이러시면 이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도 불편한 얘기를 드릴 거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들어보시고 느끼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합니다. 앞에 들어보셨던 그 두 타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다 이해하셨을 거고 이 브랜드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엔텔레콤이나 엠보임은 꼭 이 마케팅이 결합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실 매장을 내셔가지고 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영업을 잘해서 엠보임 소비자를 굉장히 많이 만드셔가지고 수익을 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 그룹에도 되게 신기하게도 수강생을 3년, 5년씩 끊는 분들도 계세요. 영업적으로 탁월하신 거죠. 그래도 이 사업은 이 브랜드에서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 벌려고만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시는 일보다 돈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이거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수익의 성격이 달라서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 피로, 숙제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은 나 말고 다 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 내 걸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선진국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선진국이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공통된 증상이 선진국 신드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고령화 사회, 말 그대로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30년 벌어서 30년 썼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년 똑같이 버는데 60년, 90년 재수없으면 120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기간도 늘어나면 좋은데 돈을 버는 기간은 똑같은데 써야 되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거지. 그런데 저 30년을 건다라는 것 자체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왜냐면 평생 직장이 없죠. 직장이라는 말과 평생이라는 말을 같이 붙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지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 하나를 먹고 사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나 하나만 책임질 수가 없죠. 왜냐면 나도 취직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도 퇴직하셨고 취직을 못하셨어. 내 와이프, 내 남편도 취직을 못했고 내 자녀도 취직을 못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년, 60년, 90년을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책임을 같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쇼윈도 취준생이라고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이런 친구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취집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시집을 취업을 못해서 가는 거예요. 왜? 돈을 누가 벌어오니까? 남편이 벌어오니까. 근데 지금 제 얼굴 안 보여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남편이 벌어올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지. 결혼은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취직을 가려고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은 있긴 하지만 안 간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간 거예요. 전 안 간 거죠. 저는 확실하게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강의 어디 그룹 가서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셔 이렇게 해서 안 간 거나 못 간 거나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인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왔나? 이래서 저는 사실 안 간 거지만 못 간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돈을 벌기가. 세 번째, 상대적 빈곤감.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빈곤하진 않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다 같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차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차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차가 내가 정말 원하는 차면 너무 좋겠지만 가격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본인인데 내 친구들은 벤츠 끌고 다녀. 그러면 상대적 빈곤감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해외여행을 안 갔잖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때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사람 있어요? 없죠. 제주도는 심지어 당일치기로 가요, 요즘에. 그죠? 도깨비 여행? 뭐 이래가지고
밤에 출발해서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서 오는 여행 중에 제주도, 대만, 홍콩 이런 여행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당연하죠. 안 갈 뿐이지 우리가.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놀러 다녀요. 그래서 SNS 보시면 장난 아니죠. 인스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나만 빼고 다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해외에 나가 있고요. 설날에는 뭐 이용객, 항공 이용객이 공항 이용객 20만 명 또 최대치를 찍었잖아요. 20만 명이 하루에 나간 거예요. 놀러. 그 상대적으로 나는 한국에 있으면 빈곤 하나 느껴야 안 느껴요?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는 이미 예전 거고요. 요즘에 4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했어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못 써요.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5포 세대는 여기에 내 집 마련까지 포함됩니다. 집을 포기하는 거지. 집 살 생각을 안 해요. 6포 세대는 뭐냐면 여기에 취업도 포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쇼윈도 취준생. 지금은 7포 세대입니다. 뭐까지 포기했냐면 희망을 포기했어요. 근데 다 포기한 거지. 8포는 안 나와요. 7포에서 희망 포기해서 끝난 거죠. 이제 뭐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SNS에서 본 건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옛날의 노예종과 지금의 노예, 직장인과의 비교를 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 주고 밥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어요, 결정적으로. 근데 요즘 직장인은 어때요? 해지고도 일하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해지고 집에 갑니까? 그리고 지금의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몰라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인이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50세 이상의 절반이 워킹 투어, 그러니까 일하는데 가난하대요. 왜냐하면 월 소득이 87만 원에서 110만 원. 저거 솔직히 맥도날드에서 하루 8시간씩 30일 일하잖아요. 저거보다 많이 받아요. 지금 시급이 워낙 높아져서. 근데 50대면 지금 이제 쉬셔야 되는 때죠. 아니잖아요. 그죠? 저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이 대학교 가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때란 말이죠.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근데 그때 버는 소득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정도 비용은 한 달 대출비도 저거보다 많이 나갈걸요? 그죠? 집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거 나갈 게 훨씬 커요.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영업은 좀 나은가? 자영업도 전체의 27%가 지금 겨우 살아남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그 자영업에서 5년 이내의 생존율이 또 1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대는 취직 걱정하고요. 30대는 이직을 걱정하고 40대는 퇴직을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진로 고민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닥쳐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나만 닥쳐있는 거 아니고요. 내 가족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서 말을 안 하죠. 왜? 말하면 답이 없잖아요. 기분만 나빠지고 술만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82세까지 부부가 쓰는 비용이 생활비 포함해서 6억 2,568만 원의 돈이 필요하대요. 우리 있잖아요. 저 정도. 문제는 저게 없다는 거죠. 6억은커녕 6천만 원을 만들어 놓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6천만 원이 뭐예요? 통장에 6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이런 세대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이 책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 저한테 권해주셔서 읽었거든요. 이 책을 제목을 보자마자 읽지도 않았어. 제목만 봤는데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뭐야? 근데 내가 가난한 데 이유가 있었어? 이거였죠. 이게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그리스의 신화 중에 그 헤라클레스와 그 머리 9개 달린 히드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드라를 죽이려고 헤라클레스가 칼로 이렇게 치면 그 잘린 목에서 목이 2개가 나와요. 또 자르면 또 2개가 나와요. 배증으로 나오죠. 이럴 때 나오라고 나온 게 아닌데, 그치? 배증으로 나와요. 그럼 죽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힘만 빠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경제도 내 지금 생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생각해라 라는 책인 거죠.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그럼 이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둘 중에 하나. 한 분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흘러가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가 나쁘게 돼요. 어떻게 나쁘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도 지난주에 1박 2일 행사를 했는데 저희 여기 충주 켄싱턴에서 하거든요. 가는데 그 버스가 세워져 있는 옆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어커를 끌면서 가더라고요. 저희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꼭 그분들은 역방향으로 갈까요? 꼭 차가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차가 오는 방향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살았을까요? 그게 계획이고 목표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게 냅두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줄였으면 돼요? 지금보다 더 줄여서 쓰면 돼요. 우리는 왜 짬을 먹으러 와서 탕수육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깐쇼 새우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더 줄여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줄여서 산다고 쳐요. 그럼 내 가족은 언제까지 그렇게 무슨 죄로 줄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고 자녀를 못 낳는 거고. 이번에 저희 그룹장님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걔는 진정한 금수저죠. 왜냐면 고모도 이제 시집을 못 가면 제 것도 이제 걔한테 갈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조리원이 그룹장님이 지금 인천 청라에 사시거든요. 거기는 그냥 기본 옵션만 가지고 2주 조리원에 있는데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산모 마사지 이런 거 2주 하는데 150만 원 추가고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러더라. 우리 때는 애기 낳고 열 낳고도 3일 만에 일어나서 빨래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돈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돈질환 시켜주는 게 좋아요? 안 시켜주는 게 좋아요? 내 딸이면 시켜주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60세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뻘떡 일어나서 또 빨래해도 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90세, 120세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또 에어컨 켜놓으면 으실으실 하잖아요, 어머니. 그죠? 장난 아니라는 거죠. 에어컨 바람에 막 손목이나 이런 데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산후조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애기 이불 3, 40만 원, 유모차가 150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팔힘 좋게 들고 다니는데 뭐하러 유모차를 걸어.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면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저 내용의 주는 뭐냐 경제 생활의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공급생활자 직장인이고요. 직장인이고요. 요건 자영업자, 요거는 사업가, 요건 투자가입니다. 직장인은 말 그대로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받는 직업이죠. 자영업은 내 노동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사장이 된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내 노동력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B는 사업가예요. I는 투자가,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요는 뭐냐면 여기에선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라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사업가와 자영업자의 차이는 뭘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한 25년째 자영업으로 중고자동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 항상 누가 어떤 일 하세요? 이러면 사업합니다. 이렇게 명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자라는 걸 정확하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자영업자구나 라는 걸 여기에 와서 알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신나게 한두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인천에 가면 꽤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딱 도착해서 바다에서 야 바다다 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 고객이 차를 보러 오겠대요.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요. 여기 모래사장 여기 바다예요. 바다다 했는데 야 타타 이래가지고 잘 탔어. 그럼 제가 조용히 집에 갔을까요? 일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 아빠랑 여행을 안 가요. 지금까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5분 대기조예요. 집에
집에 있다가 가요 보러 올게요 이러면 무조건 튀어나가셔야 되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니고 자영업자죠. 그 저희 가족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 다닐 때도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좀 모시고 가지. 아버지 안 삐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 회사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갑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는 에메랄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못 가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빼고 저희끼리 여행을 다니죠. 어찌됐건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차이는 내가 있어야만 하냐, 내가 없어도 되느냐. 그 차이가. 사업가는 내가 없어도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사업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면 그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합니다.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너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죠. 현대를 만들고 삼성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저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죠. 그럼 두 번째 방법, 시스템을 사래요. 어떻게? 돈을 주고. 스타벅스를 사거나 맥도날드를 사거나 KFC를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사래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95% 저기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저걸 사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1, 2억 안 들잖아요. 맥도날드는요, 지금도 그렇게 맥도날드 매장을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살 때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500원짜리 콘 하나 나오는 그 기계가 그 당시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하나를 내가 운영을 하는 데는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십억이 있으면 고민합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겠어요? 안 하지. 그냥 건물 하나 사놓으면 되잖아요. 저것도 일반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뭘 제안하냐면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를 저희가 부탁을 해서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그 책에서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회사들은 이미 성공한 시스템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그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대 사업 활동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편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뭐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홍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한 번씩 창업을 꿈꾸지만 드는 돈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게도 꿈꿔보지만 그 많은 비용 앞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청년 실업률마저 10%인 시대. 일반 서민이 도전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하고 가불관계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도 줄여야겠죠. 이 3가지가 없는 회원 직접 판매.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회원 직접 판매는 제품에 만족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믿고 소비하는 만큼 제품 경쟁력은 필수겠죠. 큰 비용 없이 좋은 제품을 거래하며 회원 간의 신뢰도 쌓이고 기분 좋은 수익도 생깁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두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기. 참 간단한 창업이죠. 게다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두드러진 한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므로 가정과 사회를 튼튼하게 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계속 성장하여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0조 원이 넘었으며 고용 유발 효과도 4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수한 제품과 정당한 보상, 시대에 맞는 유통으로 어느새 생활이 된 회원 직접 판매, 삶의 행복을 더합니다.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보세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
뭐 치시면 회원사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회장사가 뭘로 되어 있냐면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설화수로 유명한 회사 있죠. 이 회사가 회장으로 직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이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교원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사, 그 이외에도 LG생활건강, 웅진, 싱크빅, 대교, 저 엠보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도 직접 판매 공개점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등록되어 있을까요? 유행이니까? 다들 드니까? 아니겠죠. 저 단순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캡처해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기에 앉아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그거라도 보셔야 돼요. 지금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되니까 직접 보면 공개죠. 들어가셔가지고 다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거랑 그런 단어인데 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이 저렇게 흘러가고 소비자들이 저렇게 큰 힘을 가져가니까 저런 데 등록을 해놓고 마케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럼 유통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거 아니고요. 원래 유통에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생겨난 유통 중에 하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이 회사가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통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유통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총판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을 1차 유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가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인제 1차 유통 하나 했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몇 개 남았는데 벌써 주무시나? 우리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유통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유통 비용이 800원이 아니라 8,000원이 돼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유통이 저게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생겨난 거죠.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제는 대형 마트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똑같은 상품을 판매합니다. 마트라고 하는 창고형 건물을 두고요.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한 번에 팔아요. 그러니까 온 김에 사가라는 거죠.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면 살수록 싸게 해줄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통비용을 마트라는 곳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회사 입장에선. 그 소비자한테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우유를 사는데 1차 유통에 가면 서울우유고 마트에 가서 사면 서울우유가 인천우유로 바뀌는 거 알잖아요. 똑같이 서울우유인데 싸게 준대.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급할 땐 집 앞에서 사고 편할 땐 마트 가서 사고 자기가 원해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유통은 이렇게 흘러서 생겨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 속에 3차 유통이 생겨납니다. TV용 쇼핑, 인터넷 쇼핑이 생겨났어요. 지금은 모바일로 쇼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아예 뭐 창고를 둘 필요도 없어요. 생산지에서 그냥 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가 더 줄어드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고 직접 보내주니까 당연히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대 흐름 속에 생겨난 거죠. 내가 우유를 집 앞에서 사도 되고 마트 가서 사도 되고 쿠팡 들어가서 주문해도 돼요. 얼마 전에 저랑 저희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손빨래로 아기 거는 빨아야 된다. 그래서 그 화강나무로 되어 있는 그 돌 빨래판? 그거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쿠팡에다 검색했더니 있더라고요. 그 진짜 버튼 한 3-4번 누르고 배달했어요. 근데 다음날 왔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럼 이 돌 빨래판을 제가 시장 가서 사와도 되고 마트에서 사도 되고 어디서 사도 되는데 지금은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발전된 유통에서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죠? 네. 그럼 4차 유통은 뭐냐면 똑같이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판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중간 유통 안 거치고 생산자가 직접 한대요.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가 회원에게 직접 하겠다는 뜻이에요. 회원이 직접 팔러 다니라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역할이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는 그냥 소비자의 역할이었지만 4차에서는 이 소비자의 역할이 유통 단계까지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는 그냥 단순히 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한테 그냥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소비자들은 이 생산자를 어떻게 알고 와서 사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소비자야, 너네가 써보고 괜찮으면 니네가 광고 유통을 해줘. 그러면 원래 들어가던 이 비용 중에 일부를 너희한테 줄게. 왜? 니네가 광고 유통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줘. 많이 해주면 많이 줄게. 그러니까 광고의 역할까지 소비자가 들어온 거죠. 그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뭐 이거 마케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 유통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저기 책 많더라고요. 책 중에 분명히 유통을 설명해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이 유통을 이해해서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에 무언가 광고하고 유통할 때 왜 근데 네가 돈을 받아? 라는 말에 할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주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직거래를 통해서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광고 및 유통을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 환원 또는 수익금으로 전해지는 마케팅을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 마케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유통의 중심은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조업자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소비자 중심이다. 이해되시죠? 네. 소비도 예전에는 그냥 싸게만 쓰려고 했다는 거죠. 어디가 더 쌀까? 여기가 더 쌀까만 고민했다면 지금은 쓰면서 어디가 더 나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지를 고민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 마트가 생겼네, 와 이제 핸드폰으로 쇼핑 뜯어내, 우와 배달도 돼. 그냥 단순히 느낌표에서 끝났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마케팅을 알고 거기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의 역할까지도 침투해서 그 역할까지 하는 소비자를 뭐라고 해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회원이자 소비자이자 소개자이자 사업자이자 프로슈머인 거예요. 회원이자 소비자이자 소개자이자 사업자이자 프로슈머. 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은 소개했는데 내일은 소개하기 싫어. 그럼 법에 걸려요? 안 걸리지. 그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소개하다가 난 내일부터 나만 핸드폰 쓸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돈이 안 들어올 뿐이지. 이해되시죠?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겸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회원 직접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영희. 필요한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합니다. 제품에 만족한 영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제품을 소개하죠. 소개받은 친구 역시 회원으로 가입, 회사로부터 직접 회원가로 구매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세 사람에게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비용을 그 역할을 대신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회원이 되고 직접 구매,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회원 직접 판매. 믿을 수 있는 소비자 유통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등록된 다단계 업체에만 붙이는 이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직접 판매를 하면 다단계 또 뭐야? 뭐지? 혼란스럽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판매와 다단계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뒤에 있는 책 중에 하나만 읽어보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쉽게 스스로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회원 직접 판매를 단행법으로 따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와 함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고 이것도 이제 네이버에다 쳐보시면 돼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치셔서 2조 5호, 2조 9호 나눠서 보시면 다단계 판매와 사업법인 거래라고 해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분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직접적으로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다단계라고 하면 다단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단계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들어가시면
잘 외웠죠. 금융감독원을 치시고 전자공지를 누르셔서 회사를 치시면 회사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GS 홈쇼핑, CJ 홈쇼핑 검색하셔서 보시면 사업 목적을 다단계 판매업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목적 변경하는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해놨을까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아직 단행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건 아니죠.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반드시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유통이라고 하는 이 소비자 중심의 유통이 발생했다는 것과 이 소비자 유통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였냐면 쿠폰을 준다든지 캐시백, 포인트를 주는 거죠. 혹은 적립금을 줘서 적립금을 그 사이트 안에서 쓰게 했었어요. 이게 가장 큰 혜택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주죠. 예를 들면은 저는 국민은행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국민은행 막 쓰면 포인트가 막 쌓여요. 그럼 그 포인트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제가 그 포인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은행에 찾아가서 포인트를 바꾸려고 딱 왔다고 했더니 포인트가 50 몇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 몇만 원 현금으로 찾았어요. 근데 그 찾는데 그 은행원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뭐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많이 썼어요. 이랬더니 많이 받아. 그래서 같이 파트너님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죠. 맥도날드가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가서 그냥 결제해가지고 사 먹으면 별로 혜택이 없어요.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카드라고 하는 걸 등록합니다. 스타벅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스타벅스 쿠폰을 저희 선불요금제처럼요, 요금을 미리 충전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쓰잖아요. 스타벅스도 요금이란다. 금액을 충전해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이너스를 먹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은 개수가 도장처럼 쌓여서 12개가 되면 쿠폰 하나를 또 줘요. 그러면 그냥 먹을까요? 그걸 해서 먹을까요? 전 해서 먹어요. 그래서 12개가 돌면 쿠폰이 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차감해서 쓰면 편하잖아요. 카드 같은 거는 현금 없이도 핸드폰 보여주고 찍어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이 되면 50,000원 충전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충전된 시스템이 똑같이 저희처럼 있다는 거죠. 그런 혜택들은 더 많이 줄수록 소비자들은 그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이디야 있고 뭐 있고 막 커피빈 있고 있어요. 그럼 전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스타벅스로 들어가죠. 가격을 안 따지죠.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 그냥 갑니다.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볼게요. 기업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냐? 돈 버는 어플, 캐시슬라이드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저희 파트너님들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문자가 오면 문자 여는데 한 10번 넘겨야 돼. 저게 뭐냐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광고가 떠요. 그래서 핸드폰을 원래는 그냥 지문을 인식하고서 패턴 입력하면 딱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광고들을 이렇게 넘기면 읽었다고 표시를 하고 네가 우리 광고를 받았으니까 돈을 쌓이게 해줄게 해서 이렇게 적립금이 쌓이는 겁니다. 그 적립금이 쌓이면 이런 걸 사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저렇게 광고만 나 혼자 100날 읽어봤자 1원, 2원 쌓여요. 500원, 1000원 쌓이는 방법은 뭐냐? 내가 친구한테 이거 소개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이 어플을 다운받고 추천인의 내 아이디를 넣으면 나한테 뭐 500원, 걔한테 500원 뭐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마케팅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소비자들이 마케팅을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G마켓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거 아세요? 지구 특공대 외계인 구출 대작전. 이게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난 지구인이에요. 근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내 친구는 여기 뿔이 났죠? 외계인입니다. 그 얘가 내 코드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2,000원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누가 광고하고 유통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추천인이 누구세요? 누구 소개로 알고 오셨어요? 이런 거 되게 낯설었죠. 근데 지금은 뭐 가입하거나 심지어 병원을 처음 가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지인한테 들으셨어요? 광고 보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본다는 거죠. 다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통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썬데이 포즈 이거 뭐냐면 애니팡. 요즘엔 이거 애니팡 안 하고 뭐 하냐면 프렌즈팡?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옛날에 그냥 우리는 재밌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여기 애들 얼굴이 다 다르죠. 똑같은 애들 얼굴을 뭐 3개 이렇게 맞추면 걔네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애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죠. 근데 요 게임의 핵심은 저걸 그냥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쟤를 하다 보면 중간에 막혀서 게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트를 어떻게 보냐? 친구들한테 소개해야 돼요. 그 문자 날라오죠. 뭐 한 판 할래? 뭐 이런 거 날라오잖아요. 내 친구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이게 뭐지? 문자를 봤는데 레이싱 한 판 할래? 이거 날라오더라고요. 프렌즈 레이싱. 그죠? 이거 광고 유통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재밌다고 막 TV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친구들이 하고 있어. 너 이런 거 할래? 나 이런 거 해? 이런 거 이래가지고 알게 되신 거죠. 이거 다 광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SNS 입소문. 이거 허니버터칩은 다 아시잖아요. 허니버터칩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거 SNS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맛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과자 나왔을 때 첫 해에 800억을 벌었대요.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입소문 누가 냈어요? 소비자가 낸 거예요. 기업들이 이 마케팅, 서로 지인들의 입소문을 믿는다는 그 지인 마케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온라인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거꾸로 대중매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대왕 카스테라. 지금 이거 먹어요? 안 먹지. 근데 이거 먹느라 줄 섰었잖아요. 그죠? 명란 핫도그 이런 거 줄 섰었죠. 저희 인천에는 이 오믈렛 가게가 대박이었어요. 줄 서서 먹었어요. 이거 오믈렛이라고 해서. 지금 요거 유행하고 있죠. 블랙 슈가. 대만에서 먹는 버블티. 예, 엄청 달아요. 흑설탕 들어가 있는 엄청 단 건데 이게 지금 유행돼서 부평에는요 밥을 먹고 센터까지 오는데 이게 5개가 있어요. 제가 막 밥을 먹으면 저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 앞에서 밥을 먹고 오는데 이게 5개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유행이 가면 또 누군가 딴 데 들어오겠죠. 지금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클럭이라고 아세요? 이거 쬐끄만 고주파 기계. 이게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면 그 지직지직 하는 거 있잖아요. 걔가 저 쬐끄만 휴대용에서 지직지직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나 막 붙일 수 있는 걸 갖고 다니면서. 제가 목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서 깜짝사람이 이걸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에서 엄청나게 대박을 쳐서 오히려 대중매체로 내려와서 박민영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랑 결합했다는 거죠. 지금 유통과 광고를 주도권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N텔레콤이나 N모임도 전단지 붙이러도 다니죠.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이나 SNS에서 연락 엄청나게 많이 오죠. N텔레콤 특히나. 블로그나 이런 데 엄청 오잖아요. 제 파트너 중에는 한 분은 N모임을 100% 오픈 채팅으로만 결제하는 분이 있어요. 전단지도 한 장도 안 붙여요. 근데 오픈 채팅으로 그렇게 많이 연락이 와서 이 체험을 잡는데 하루에 체험을 3, 4개씩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본인이 오픈 채팅으로 한 걸 가지고 유지해요. 온라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와서 내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 그거에다 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회사에서 NR 커뮤니케이션, N모임 별도로 운영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퍼다가 쓰라고, 그쵸? 내 거 하나 홈페이지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광고하고 있는 거 갖다가 올려서 알아서 소비자 유치하고 광고하라고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소비자가 주인 마케팅이고 특히나 온라인이랑 결합하면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거 개인 마케팅이 제 친구거든요. 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오픈해놓고 얘 매장이 없어요. 이거 뭐 하는 데냐면 속눈썹 해주는데요. 속눈썹. 매장 필요 없죠. 온라인으로 저렇게 사이트 만들어놓고 예약받아서요. 그냥 본인이 다니면서 해요. 매장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들어요. 이거는 쇼핑몰이고요. 이거는 미용실 디자이너가 만들어놓고 이걸로 예약받고 이걸로 소비자 만듭니다. 이거는 햄버거집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SNS와 결합해서 훨씬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기업의 광고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져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의 메인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비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그래서 세포마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마켓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 지금 시대에는 뭐냐면 세포마켓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세포처럼 작은 가게들, 1인 가게들이 온라인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많이 활용하시면 네트워크의 힘을 제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록하게 나타날 것이다.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중국과 미국이 첫 번째 수익국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 여기 보시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누구에게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자영업을 통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죠.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런데 옆집의 아저씨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면 망한다. 내 남자친구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에서 돈 번 사람 못 봤다. 우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걸 하면 성공하면 내 돈에 장을 지신다. 그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려면